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친환경 지표이자 살아있는 화석 생물로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괴산 친환경 벼 재배 지역에서 올해도 발견이 됐습니다. 2013년 괴산 간물면에서 첫 발견된 이후 매년 출현하고 있는데요. 네, 긴꼬리 투구새우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청정 지역에서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괴산이 청정하고 유기농 재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가오는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의 가치를 알릴 괴산의 모습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목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출과 세제, 청약, 그리고 분양권 전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를 받게 돼 집값 급등세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 시내권 30개 동 전체와 13개 읍면 중에서는 방사광 가속이 입지인 오창읍과 오송읍입니다. 정부는 개발 호재 발표 후 청주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1%도 안 되던 법인 매수 비중이 올 들어 12.5%까지 치솟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축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며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300%로 상향됩니다. 6월 19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됐던 청약 1순위 자격도 통장 가입 2년에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는 세대주로 대폭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하고 만약 다른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수요자들은 정부 발표에 환영했습니다. 거래 절벽을 고민하던 부동산 업계조차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지 투자자들 때문에 이 피해를 입는 게 이제 우리 청주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제가 오히려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른바 구축 아파트는 아직도 5년 전 고점조차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단지 폭등에 M1 피해를 보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불볕더위에 방호복 입고 업무를 봐야 하는 일선 의료진들의 고생은 시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의료진들의 노고를 덜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워킹스루 진료소가 도내에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의료진이 검사를 시작합니다. 근육통이나 두통 있으세요? 몸이 이렇게 춥고 떨리는 오한 증상 있어요? 문진이 끝나면 바로 뒤쪽에 설치된 워킹스루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위해 워킹스루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진료소 안에는 음압 기능이 갖춰져 있어 조금만 입고 있어도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 레벨 B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냉난방까지 작동돼 더위 걱정도 잊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음압 텐트 선별진료소의 경우 검체 채취 후 소독과 30분 이상 환기까지 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5분 만에 검사를 끝낼 수 있는 장점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무더위 속에서 너무 덥기도 하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도 없고 또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롭게 또 업무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현재 워킹스루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옥천과 증평, 음성군으로 청주시와 나머지 시군 보건소도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유치한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충북의 산업 역량을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이를 운용할 인재 확보인데요. 충청북도와 도내 대학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운영 노하우를 쌓아온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무엇보다 인재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는 수도권과 가깝고 인근에 카이스트와 대덕 연구단지, 다수의 대학이 있는 만큼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계 장치도 좋고 이용하는 과학자분들의 실험 능력이라든지 실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치가 돼가지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야만.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초 협약을 맺은 카이스트, 서울대, 충북대 등 전국 10개 대학과 본격적인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외 13개 연구소와 5개 외국 대학과도 교류를 추진합니다. 협약을 맺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 양성 관련된 TFT를 저희가 조만간 구성을 해서 역할 분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대는 도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가속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저변을 넓힌 뒤 정식 학과를 신설하고 세계적인 석학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유능한 학자를 모셔다가 이제 그런 트랙이니 또 학과 추진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총지휘를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다수 대학과 연구소가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인적 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 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거나 등교가 중지되는 등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시험이 처음 시범 운영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인터넷 기반 시험이 시범 도입됩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됐거나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생들이 대상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입시 전략 등에 중요한 만큼 최대한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응시 인원을 전국 3,000명 규모로 제한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등급과 표준 점수 등이 표시된 성적표는 제공하지만 일반 응시자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선 시험 당일 사전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사이트와 응시 방법 등이 안내됩니다. 지역과 선택 영역 등을 지정한 뒤 각 과목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지를 내려받고 실제 OMR 카드와 유사한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시험 시작 시간은 학교 시험 1교시가 종료된 오전 10시로 학교 시험 기준 1교시씩 차이를 두고 치르게 됩니다. 답안을 빨리 작성해도 각 과목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등교를 해서 시험을 못 치는 상황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시험에 가까운 환경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처음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9월 모의고사에도 도입될 예정이지만 시험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2021학년도 수능에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IBT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될 어떤 과제이고 당장 고부담 시험인 원래 본수능에서는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평가원의 이번 인터넷 기반 모의고사는 장기적으로 수능 시험까지 염두에 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세종 하이테크고에 다니는 충북 거주 학생과 교직원 140여 명에게 외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종 하이테크고 교사 1명이 대전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영동군이 만 65세 이상 지역 노인에게 10만 원의 급식비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15,000명으로 오는 22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